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떻게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결혼 네. 생활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천세현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요. 선생님하고 상담해 보세요,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오늘 네. 궁금하신 게 전화 주신 것 같으신데요. 일단 네네. 그 부인 사주랑 그 생년을 그 시를 좀 가르쳐 주시고 그 남편분 것도 같이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71년 8월 9일 네. 밤 9시고요. 그리고요, 남자분 거요. 신랑은 68년 11월 14일이고, 네. 아침 8시예요. 네. 오늘 뭐가 이렇게 힘드셔서 전화를 주셨죠? 네, 저는 결혼 생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네.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가 좀 반대가 심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집에 같이 모시고 사는데 네. 경제권은 어머니가 다 관리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뭐 시장을 본다거나 옷을 산다거나 할 때 눈치도 보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제 행동 하나하나에 트집과 잔소리가 너무 심하세요. 네. 그래서 제 얼굴에 뭐 이렇게 힘든 표정이 나타나면은 그러면 이혼을 해라 그렇게 부추기세요. 아, 오히려. 네네. 네. 그래서 왜 그러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살고 싶은데 네. 혹시나 제 팔자에 재혼 팔자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만약에 재혼을 하게 된다면 자식이 하나 있는데 데리고 가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아빠에게 두고 그냥 혼자 재혼을 해야 되는지 네.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예, 요즘 시절에 그 같이 사시는 것도 참 굉장히 힘드실 텐데, 모시고 사는 것 자체도 힘드신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충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머님을 좀 이해를 하시는 방향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본인 사주를 정확히 아신다면 또 다른 그 해결책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그 남편분 사주를 보니까 그 설중매화격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그 목화 통명격에 해당되는 사주세요.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좀 똑똑하신 분입니다. 네. 우리 남편분이 지금 일찍 그 학년 기운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찍 뭐 시험에는 거의 다 패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빨리 출세를 하실 수 있는 사주의 요건을 갖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 11월에 그 불기운을 타고나신 분이시거든요. 아까 제가 왜 그 목화 통명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목화 통명이라는 말 자체는 그래도 말 그대로 그 나무가 활짝 그 꽃을 피운 격입니다. 쉽게 말을 해서. 근데 우리가 11월에 사실 꽃 피우는 나무가 사실 많지 않죠. 네. 말 그대로 이제 11월에 12월 달 겨울에 피는 꽃은 설중매화격이라 그래서 그 매화꽃이라든가 동백꽃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해줄 수는 네,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설중매화격으로 태어나다 보면 굉장히 그 해안이 밝고 반듯하고 똑똑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인 사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나무 기운을 타고 나셨지만, 굉장히 그 삭막한 기운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나무와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찬서리를 맞아가면서 지금 그 살아가고 있는 나무에 이제 비유를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왜 그 시어머니하고 문제가 되냐 하면, 본인 사주에서 물론 이제 시어머니 역할도, 그 시어머니 자리를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아빠 자리에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남편분 사주에서 그 11월에 그 불기운을 타고 나신 분들은 그 불쏘시개 역할을 계속 해줘야지만 이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겠죠. 네. 그래서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은 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약간 신약한 사주가 돼 있어요. 그 전반적으로 우리 몸으로 비하면 굉장히 좀 약한 사주가 돼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나에게 계속 어떤 원동력이 되어주고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어머니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 어머니 말을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약간 이렇게 신약한 사주들 특징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 약간 마마보이 성격이 살짝 있으세요. 네. 근데 이분은 뭐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존재가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부인의 어떤 그 행동이란 말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말과 행동이 굉장히 이분한테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가 좀 오래 사셔야 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 네네. 용신이란 말이 있는데, 그 용신이란 얘기는 내 병을 고쳐주는 약에 해당되는 게 용신입니다. 네네. 근데 이분 사주에서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거는 내 네. 어머니밖에 없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처가 되든가 자식이 되면 참 좋은데, 우리 중년운에서는 이분같이 내가 중년이 됐는데도 어머니가 계속 뭔가를 용신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어머니를 벗어나서 뭔가를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머니 말을 따르는 게 굉장히 이분 사주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그걸 이제 바꿔서 우리 부인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 부인 사주에서 이제 그 시어머니 자리를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부인 사주가 8월에 그 목기운, 나무 기운을 타고나신 분인데, 이 흙기운이 나한테는 사실 그 시어머니 자리가 됩니다. 네네. 근데 이 시어머니 자리를 보게 되면 지금 병술백호라 그래서 백호살 기운에 해당되는 그 자리가 시어머니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백호살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굉장히 그 강인한 살성이고, 이 백호살 성격이 아주 격이 좋게 발전이 됐을 때는 아주 큰 사람이 제가 된다고 말씀을 네.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 자리 어쨌거나 이 백호살 기운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 시어머니는 좀 성정이 좀 강하셔야 되고 좀 똑똑하셔야 되고 좀 네.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남자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본인은 다른 데 시집을 갔었어도 시어머니하고 갈등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아. 그래서 그걸 1차적으로 좀 아시면 좋겠고, 네. 아까 지금 재혼을 하실 수 있느냐고 언제 물으셨는데, 본인 사주가 사실은 재혼이 더 나은 사주거든요. 그 아빠 사주도 사실 재혼이 더 나은 사주가 돼 있고, 네. 우리가 뭐 초혼에 실패해서 사실 재혼, 삼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 확률은 사실 거의 잘 없어요. 아, 왜냐하면 그런가요? 사주 공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결혼을 다시 해서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네. 잘 살 확률은 거의 20%도 안 됩니다. 오. 하지만 지금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우리 아빠 사주도 그렇고 우리 부인 사주도 그렇고 굉장히 재혼이 사실은 더 나은 사주들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 사주에서 첫 번째 부인 자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 고란살에 관련된 여자분이시고, 네. 그 여자분이 힘을 쓸 수가 없는 여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두 번째 들어오는 이 부인 자리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주변에 어떤 모든 사람들과 조화도 잘 시켜주고 네. 또 그 어떤 왕성한 기운이 있다 보니까 남편을 굉장히 보필을 잘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자식이 너무 똑똑하고 잘났는데 뭔가 이 며느리가 네. 뭔가 이게 어드바이스를 못하고 뭔가 보필이 잘 안 되는 네.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전화 주신 분이 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가 좀 불평불만이 좀 많으실 수 있죠. 그래서 그렇죠. 뭔가 재혼을 다시 시키면 네. 더 잘 살 것 같고 네. 그런 욕심이 이제 보이시는 거지, 이 어머니 네.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이제 부인 사주를 또 이렇게 보면 네. 부인 사주도 사실 내 사주에 남자가 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재혼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돼 있는데, 이 첫 번째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 천문성에 관련된 남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남자를 만나는 건 맞지만 나한테 금기운을 갖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나한테 좀 해를 하면서 상처를 주면서 들어오는 남자이다 보니까 사람은 똑똑하지만 늘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좀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내 첫 번째 남자라고 이미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두 번째 남자를 이렇게 보면 이분은 불을 안고 들어오신 분이세요. 네. 내 8월에 이 꽃나무 같은 역할을 가진 게 내 지금 본인 그 기운이신데, 이 나무라는 그 오행의 기운은 늘 빛을 받아야 되고 햇빛을 받아야지 내가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이 햇빛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두 번째 남자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그 불기운을 안고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뭔가 좀 따사롭고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들어올 거라는 게 좀 대충 짐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재혼을 하실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재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자식 문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부인 자리에서 자식 자리를 보면 그 사실 우리가 사주라는 글자가 내 기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는 내 기둥이 있는데 이 시주에 해당되는 게 결국은 내 말년도 되고 내 자식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본인 시주 자리에 아까 그 병술 백호라는 글자가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백호 자리에 그 시어머니 자리하고 아들하고 같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내 아들하고 이 할머니하고는 뗄래야 사실 뗄 수가 없는 관계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어디를 이제 재혼을 하고 싶더라도 늘 이 자식이 마음에 걸리는 건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을 걱정을 안 해도 될 거는요. 물론 이 시어머니 자리도 굉장히 힘들고 왕성한 기운을 갖고 계시지만 이거는 또 아들 자리도 돼요. 내 자식 자리도 되기 때문에 이 자식은 제가 봤을 때 크면 굉장히 대성할 수 있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아들 부럽지 않는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클 수 있는 아들 같으면 엄마가 옆에 있건 또 떨어져 있건 크게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본인 사직인가 자식 덕이 있으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부인이 재혼을 하실 경우에는 제가 일단 경제적인 능력이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활동을 안 하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활동이 안 되시는 부분이 이제 재혼을 하게 되면은 사실 자식을 데려가기 굉장히 힘들겠고, 그리고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로 이 손주를 주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두고 가시는데 왜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 자식이 27살, 28살, 뭐 30대가 되기 이전에 이 자식은 분명히 엄마한테 찾아올 거예요. 네. 몸은 물론 따로 살 수는 있지만은 네. 이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어머니가 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아빠가 우리 시어머니가 큰 힘이 되는 것처럼 네, 네. 부인 사주에서 그 아들 또한 오. 내가 힘이 되는 사주이기 아들 역시도 때문에 그렇죠. 엄마가? 예, 힘이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지금 떼놓고 설령 간다고 하더라도 이 네. 아들이 나중에는 분명히 엄마 곁으로 돌아올 애입니다. 오. 왜냐하면 아빠 사주에서 자식분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으세요. 네, 네. 그거는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아빠가 자식을 거둘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어떤 그 여건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네. 되고, 또 아빠가 자식하고 연이 없다는 건 자식하고 같이 안 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미래를 생각하시고 이해가 클 때를 좀 생각하신다면은 일단 재혼은 하시고 네.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애는 조금 차후에 데려오는 문제로 이렇게 남겨두시는 것도 괜찮을 네. 거고, 그리고 이 아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금 몇 학년이세요? 이 아들이? 지금 원래 중2가 됩니다. 네, 이 아들이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굉장히 똑똑한 아들이에요. 물론 아빠 닮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본인 사주에 어떤 자식을 놓든 간에 굉장히 똑똑한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 자식이 나중에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자식 하나 보고 사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 이 아빠 사주는 정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매화라는 꽃은 참 예쁘죠. 예쁘고 네. 고상한데 그래서 이제 사군자에도 들어가는 꽃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 예쁜 꽃일수록 꽃이 화려할수록 사실 열매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순리도 그렇지만 사람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초년 중년 때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 이 말년까지 계속 잘 나가라는 법은 사실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네. 운에 돌아가는 기운을 보면. 그래서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초년 중년을 잘 사셔야지 노년이 비참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또 쓸쓸하지 않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 전화 주신 분이 이제 부인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이 남편분한테도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네. 최근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천세훈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요. 네. 선생님하고 통화를 해보세요. 네. 네,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 우리 그 부인 생년월일을 하고 시를 좀 먼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는 69년 10월 9일 아침 8시예요. 아, 그러세요? 네. 일찍 보니까 일찍 그 결혼 운이 들어와서 일찍 결혼을 하셨는데 네. 혼자 되신 지가 좀 되신 것 같으세요. 그죠? 네. 네. 15년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부인 사주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네. 애교도 많으시고, 네. 그 10월에 그 달빛 같은 불기운을 타고나신 분이라서 네. 굉장히 얼굴도 굉장히 예쁜 얼굴이시고, 또 이게 양옆에 유금 도화가 이렇게 있어서 살짝 그 덧니도 있는 그 얼굴 같으세요. 혹시 덧니 안 갖고 계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참 이런 분들은 네. 애교가 많고 귀염성이 좀 많다 보니까 어디 가도 늘 좀 인기가 많으신 외모십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부인 사주 이제 문제점이 하나씩 보이는데요. 일단 결혼을 2번 하시는 사주도 맞으시고
근데 문제점이 뭐였냐면 지금 일단 이분 사주에 그 남편 자리에서 그 우리가 이제 기문관살이라는 그 살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기문관살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그 결혼 생활이 좀 평탄치는 않으세요. 뭐 우리가 이제 같이 살지 못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 사주 속에 이제 이런 기문관살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네. 기문관이란 뭐냐 하면 네. 이게 이제 전생론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전생에 네. 이 부부가 서로 밥 먹는 것까지도 이렇게 시기를 질투하고 네. 또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그것 갖고 계속 꼬집어서 얘기를 하다가 네. 그 동네에서 이 미친놈이라고 이제 낙인 찍혀갖고 네. 쫓겨난 사람이 이렇게 환생해서 다시 타고난 살성이라고 해요. 이 기문관살이. 네. 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이걸 보시는 분들은 부인을 조금 의심을 한다거나 또 네. 남편을 좀 의심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아, 내 사주에 이런 게 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근데 이분은 좀 과하게 좀 과한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오. 제가 보기에는 같이 사시는 동안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그 나갔다 들어오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남편 그 성정 자체도 굉장히 좀 강하신 성격이고 또 약간 폭력도 약간 행사하실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좀 있으신데 이분이 이제 한번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꼬치꼬치 캐물을 수가 있죠. 뭐 주로 이제 이성 문제로 갖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네. 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왔냐, 뭐 어떤 놈을 만나고 들어왔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사시는 동안? 네, 맞아요. 그게 좀 과하게 좀 지나치셨죠? 네, 들어오면 네. 얘기 처음부터 집에 들어올 때까지 뭐를 했는지 순서대로 다 얘기를 하라고 해요. 만약 얘기를 안 하면 네. 밤새도록 답답을 해서라도 얘기를 하도록 해야 이제 성이 풀려요. 네, 네.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참 의학적으로도 이게 참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자 사주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의처증이 있거나 네. 기문과는 보통 이제 의처증, 의부증으로 우리가 이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여자 사주에서는 의부증, 의처증이 되는 거고 남자 입장에서는 의처증이 되는 것이고 여자 입장에서는 의부증이 되는 건데 네. 어쨌거나 이것도 어떻게 타고나는 기운이다 보니까 그 사람을 뭐 거의 이수 정도가 되면 이제 정신질환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헤어진 것 같으신데 중요한 건 일단 헤어진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분을 지금 만나셨다 그러셨죠? 네. 근데 우리 부인 사주가 이제 뭐가 또 하나가 문제냐면 이 사주가 10월에 그 불기운을 타고나신 분인데 불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뭔가 불수식의 역할을 계속 해줄 수 있는 어떤 나무가 있어줘야 됩니다. 근데 네. 그 나무라는 건 나한테 어머니도 되는 것이고 또 공부도 되는 것이고 또 밖에 나왔을 땐 선배도 되는 것이고 뭐 교수님도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비유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분은 지금 분명히 시력이 분명히 나쁠 것 같아요. 지금 안경 쓰고 계시죠? 네. 왜냐하면 이 시력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네. 왜냐하면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는 이 나무가 우리가 이제 불을 피울 때 이 벽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그 도끼 같은 걸로 쪼개서 네. 나무를 이렇게 쪼개서 뭔가 불을 피워야지 그 불이 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분 사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벽갑이 안 돼 있어요. 네. 벽갑이 안 돼 있고 이 통나무채로 뭔가 불을 피우겠다고 이게 갖다 넣었는데 그게 불이 제대로 타겠어요? 오히려 네. 불이 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주를 우리가 이제 그 문자로 하면은 목다 화식된 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시력이라는 거는 아까 내가 말한 불을 뜻하는 글자고요. 그래서 이 불이 꺼져 있는 사주죠. 그러다 보면 시력이 굉장히 나빠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 부인 같은 경우는 사실 눈먼 짓을 잘해요. 왜? 그 안목이라든가 식견이라든가 우리가 네. 살아가면서 눈썰미라든가 네네. 이제 열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다 불기운에 해당되는 말들인데 네. 이분은 지금 그게 꺼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해놓고도 뭔가 이게 후회를 좀 많이 하시는 격이죠. 그렇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저는. 네. 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그런 안목과 식견을 잘 타고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것도 하나의 사주의 이제 구성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거는 이해가 되지만 본인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요. 항상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시라는 얘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인격을 이렇게 잘 갖추셔야 되고 왜? 이 목 기운이 벽갑이 잘 돼서 뭔가 활발 타주면 뭐 저절로 이렇게 안목이 생기고 네.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불필요함을 못 느끼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뭔가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많이 적극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게 참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남자분 들어오는 게 남자를 만나는 운도 맞으시고 그 남자분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세요. 그래서 뭐 네. 궁합을 볼 필요도 없이 이분같이 올해 운에는 큰 바닷물이 나한테는 남자 기운입니다. 내 남편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올해는 그 합이 되는 그러니까 화합이 네. 돼서 들어오는 사람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안목이 없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식견이나 안목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뭔가 감이 지면 안 잡히시는 것 같으세요. 그죠? 근데 원래 운을 믿으시고 제가 보기엔 원래 들어오는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때를 잘 맞으셔갖고 이런 분도 만나셨는데 꼭 결혼하셔갖고 재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